안녕하십니까. 골든부동산 소장 골든 아저씨입니다. 작년부터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동산세, 그리고 분양권에 관한 사항을 방송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변경되는 분양권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불어닥친 부동산 강풍은 아직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권은 로또를 방불케 하는 지역도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가점이 높은 청약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청약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고 하나 시장에서 외면하고 받아주지 않으므로 규제지역에서 빠져나온 투자자들은 비규제지역으로 옮기고 있으므로 풍선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웬만한 지역은 전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와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보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투자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상황 판단과 계산하에 내 재산과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분양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금 문제를 체크해야 하고 투자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착각하여 날짜 하나 체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보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앞으로 분양에 청약할 예정인 분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이제는 분양권 전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권리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일반 세율로 지급하였으나 2021년 6월 1일부터는 규제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입주 시까지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입주자가 아닌 청약자가 분양을 받고 중간에 전매한다는 것은 세금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율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고 입주 시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 사정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매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사들고 전국을 누비던 투기꾼들도 이제는 옛 추억이 되겠습니다.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서 당첨되면 프리미엄을 올려받아 챙기고 떠나는 세태도 이제는 보기 힘들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분양권 가격을 다운하여 작성하고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 중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원래 분양권은 권리로서 대출과 청약 부분에만 주택수에 포함되었는데 이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세법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되므로 세부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6월 전에 매도하지 않으면 매도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공급을 줄어들 것이고 매매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매도의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전부 인상하여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실거주자가 1주택을 가지고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입주일이 되어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했다면 잔금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부터 규제지역은 1년, 비규제지역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시면 일시적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이제 분양권 투자를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하고 좀 오르면 금방 처분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였으나 높은 양도소득세와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과되는 세율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연히 작성하던 분양권 다운계약서도 이제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분양 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분양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장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분양가에 붙어 거래되는 프리미엄 때문에 주위 아파트 가격은 덩달아 상승하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 분양가 상한제를 끄집어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을 20분 넘게 발표하면서도 결코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하고 퇴임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은 어떠한 정책으로 이러한 부동산 난국을 헤쳐나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시장의 원리에 맡기다 보면 시장에서 순응하는 부동산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투기 세력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가 되겠지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제도의 변경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탁스러운 시기에 모든 국민들이 주거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주택으로 인하여 혼란스럽지 않는 정책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